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정말로 힘든 주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마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당선시켰고 또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탄생시켰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엄동설안에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는데 불이한 헌법재판관들로 인해서 결과는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구전 날씨에도 광화문에는 애국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탄핵 사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문영배가 읽어 내려간 결정문은 판결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문이었습니다. 이재명에게 바치는 헌사나 다름없었습니다. 헌재 어제 결정문과 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선고하던 서울고법의 망나니 판사들이 읽어 내려갔던 무죄 판결은 국민을 속인 사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우리가 저항을 하고 탄핵 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현실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빠르게 대선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이재명은 진작부터 대선 캠프를 가동해왔습니다. 당내 경선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시간을 핑계로 추대 움직임도 벌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정당입니다. 전과사범에 남은 재판만 해도 5개나 되는 그런 중범죄자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온갖 범죄 행각을 벌여온 범죄자입니다. 형님과 형수에게까지 쌍욕을 퍼붓는 폐륜아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입니다. 산불 이재민들 앞에서도 쌍시옷이 튀어나오는 정도로 입만 열면 욕설이 튀어나오는 욕쟁이이기도 합니다. 그런 욕쟁이 범죄자가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대선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또 부정선거를 할 텐데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우려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선거를 보이콧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저들은 우리가 보이콧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도 깜빡하지 않고 대선을 그대로 실시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선출해서 국민의 절반이 인정을 하든 말든 권력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하기보다는 우리도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는 최대한 방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전투표 거부운동부터 하고요. 본투표는 또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온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부정선거를 감시할 테니 선거 조작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과 싸워야 됩니다. 지금 낙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에 떼강도가 쳐들어왔습니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강도를 물리쳐야 됩니다. 자유우파들이 총궐기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는 10수명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허수도 적지 않습니다만 이제 이들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했던 보수의 모습을 다시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물론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도 있고 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걸러내면 될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방송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이기는 것이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체제전쟁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모든 후보들의 장점을 끌어모아서 단합해야 됩니다. 반 이재명이라면 이낙연 세력이라고 끌어안지 못할 이유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재명을 이기는 그것 하나만 생각했으면 합니다. 대선 때마다 항상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었죠.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을 막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막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덕목이고 바로 또 실력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아직은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물론 이재명이 지금은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40%를 넘었습니다. 또 이재명의 지지율은 30% 초중반 박스권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름 무응답이 38%,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후보를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담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대선 이전에 이재명을 단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무기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재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압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된다, 이런 답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재명은 중범죄자라는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고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좌파들은 윤 대통령에게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웠죠. 그리고 중도층, 심지어 우파에서조차 윤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의 거짓말과 범죄, 또 더러운 인간성이 희석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물러남으로써 이재명은 이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민들이 거짓말쟁이에 욕쟁이, 사기꾼, 거기에다 주변에서 사람이 줄줄이 죽어나갔고, 그뿐만 아니죠. 사기, 배임, 국고손실, 이런 혐의로 지금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흔쾌하게 대선 후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내부의 단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우파라는 깃발 아래 모두 뭉쳐야 됩니다. 트럼프가 바로 자유우파의 기치를 높이 쳐들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우파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좌파들이 태극기 부대라고 폄훼시켰던 과문 세력 정도 되는 그런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 세력과 손잡고 트럼프는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마가, 그러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죠.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유우파가 확실하게 뭉치면 중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탄핵 초반 10%대까지 추락했죠. 그렇지만 자유우파들이 모두 다시 뭉치면서 40% 중후반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50%가 넘는 지지율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중도표가 어떻느니 하면서 집토끼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도를 걱정하면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죽도밥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됩니다. 중도표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중도표가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유우파 후보를 선출해야 되고, 아마도 경선 과정에서 좌파인지 우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인사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미, 친중, 종북 집단과의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라는 기치와 함께 반부정선거의 기치도 높이 쳐들어야 됩니다. 한두 군데서 싸우는 국지적인 전투가 아니라 이번에는 전면적인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겨서 대한민국을 사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